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 사건, 항상의 그 사건이 두 개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위정교사 사건의 그 재판장이 사무분담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서울고등법원이나 중앙지방법원 이게 안 옮겨도 있어도 이게 사무분담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의 그 대장동 재판하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도요. 김동연도 그 사무분담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그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 저번 주에 다 사무분담 한다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이재명의 위정교사도 이제 그 재판장이요. 그대로 고등법원에 남아는 있는데 그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민사로 원래는 이제 이창형 부장판사인데요. 사무분담에 의해서 이제 그 본인이 민사로 옮겼습니다. 그 본인의 의사가 좀 중요해요. 물론 법원장이 결정하죠. 사무분담 회의라고 있어요. 위원회. 거기에 주로 수석부장하고 법원장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창형 부장이 왜 옮겼을까?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판사가 부장판사가 왔잖아요. 이성환 승리할 때 성자입니다. 이성환 새롭게 왔잖아요. 이 판사는 성향이 어떨까?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제가 이창형 부장이요. 다 괜찮아요. 19기에 뭐 다 괜찮은데 원칙대로 판사인데 본인이 고향이 호남이에요. 그건 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상당히 압박을 받아요. 판사들도.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호남인데 이재명을 변호했다. 그러면 이재명을 무죄를 주더라도 야, 네 호남 전라도 좌파 아니야? 이런 게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지역 이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뭐 저는 지역 감정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워낙 근데 김동연도 호남이고 이러다 보니 막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실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창형 부장이 상당히 그 지역적인 고향이나 이런 걸로 여러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워낙 기수가 높아요. 19기예요. 19기 판사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이게 압박받는 이재명에게 판결은 중요하거든요. 좀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나 압박을 많이 받으니 민사로 옮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취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새로운 부장판사 이성환,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3년 후배예요. 이창형 부장보다 3년 후배예요. 연수원 22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기다. 요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이성환 이분은 저도 이게 잘 알아요. 왜? 저보다 이게 대학 선배니까 서울법대 한 살 많아요. 원래 69년생인데 시험이 엄청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7살이 들어가고 시험도 재학이 엄청 빨리 된 거예요. 와, 69년생이요. 69년생이 연수원 22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예요. 윤석열보다 1기 선배인데 나이가 69년생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빨리 된지. 윤 대통령이 물론 고수했지만. 근데 이분은 이게 고향인데 중립이니까 서울. 고향이 중립이고 이제 그 성동고등학교가 나왔을 거예요. 서울법대 제가 아는 선배고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봤는데 뭐 그분은 내를 기억 못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워낙 유명한 선배니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판결만 쭉 봤죠. 판결만 봤더니 아주 꼼꼼해요. 획기적인 판결이 있어요. 그 유명한 게 우리 옛날에 추미애가 오랜만에 추미애 다루는데 추미애 있잖아요. 이자가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괴롭힌다고 징계를 했죠. 징계 기억나시잖아요. 2개월 징계한 거 기억나죠? 근데 그때 집행정지에서는 우리가 이겼죠. 집행정지는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가처분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에서 이기고 근데 1심에서 져버렸잖아요. 와, 황당하죠. 가처분은 이겼는데 1심 판결에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했다니까? 징계가 정당하다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걸 뒤집은 판사가 이성환 판사다.
엄청난 판결이죠.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2개월 정지를 했는데 그때 추미애가 징계 청구권자잖아. 법무부 장관. 그런데 자기가 징계에 개입해. 징계 청구권자하고 징계위원들은 전혀 분리돼야 되잖아. 자기가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법이지. 이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윤석열 승리 이렇게 해준 판사가 이성환 부장판사다. 그러면 이게 볼 게 뭐 있나요? 이 정도면 이게 뭐 원칙 강단에게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뭐 그 외에 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뭐 이게 특활비 공개라 이런 거 정공개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중요한 판결이 아니고 공개를 하는 거는 이게 원칙이니까 특활비 공개라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한 거 더군다나 1심의 증거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때 왜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에 안 가가 막 한동훈이도 막 욕도 못 좌파들이 한동훈이 잡는다고 왜 대법원에 상고 안 하냐? 끝내느냐고. 그때 끝냈잖아요. 최종 윤석열 최종 승리했잖아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판사입니다. 야, 이 정도의 그 엘리트의 69년생이 22기다. 그 다음에 그 윤 대통령이 추미애한테 받은 걸 뒤집고 항소를 이겼다. 이 정도면 이게 뭐 더 이상 판사 검증은 끝난 게 아닌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게 판사가 재판을 믿어야죠, 뭐. 그렇잖아. 윤석열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기게 해줬으면요. 뭐 이런 판사 판결을 이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김동연하고 틀리잖아요. 믿어야죠, 뭐. 믿어야죠. 저는 근데요. 이게 3월 11일이거든요. 3월 11일이 첫 준비기일이에요. 근데 뭐 지금 판사 바뀌어봤자 갱신할 필요 없잖아요. 아직 재판이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거는 지연되는 거와 관계없어요. 왜? 이미 충분히 기록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3월 11일 준비 절차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할 필요도 없고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봐요. 없다 봐요. 그러니까 3월 11일 날 준비 절차 한 번 하면 될 거예요. 왜? 검사만 항소했거든. 이재명이 할 게 없다고. 검사만 300페이지 항소인내가 한개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이나 뭐 이게 날짜 하루 변론기일 지나 하루 이틀이면 한두 번이면 끝난다 봐요. 할 게 뭐 있어? 검사가 아무 정인이 없다는데. 제가 김진성 씨도 잘 알잖아요. 수시로 취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할 게 없어요. 검사는 300페이지 이유를 냈고 이재명이는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동연 할 게 없고 따라서 저는 3월 11일 날 변론 절차가 준비 절차 종결되면 변론은 한두 번이면 원래 한 번이면 되죠. 한두 번이면 이게 결심이 된다. 그러면 이게 4월이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리 제가 이게 판결 보고 법조인들끼리 이걸 많이 의논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유죄 확률이 높았다고 위정교사가. 왜? 김진성 씨가 500만 원 위정을 받았잖아요. 위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정 부탁한 게 녹취록 다 있잖아요. 우리 오래돼가 기억 못할 거지만 다 있잖아요. 김동연이가 너무나 황당무계한 논리로 아니 위정을 했어. 그 다음에 교사도 했어. 근데 이 위정하고 교사하고 인과관계가 없어. 왜? 김진성 씨가 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지가 알아서 김진성이 위정한 거다. 이재명이 교사하고 인과관계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검사가 핵심은 음주하고 운전을 이게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음주도 하고 운전도 했는데 이걸 이게 띠버리니까 아니 술 먹은 게 음주가 무슨 죄 있어? 운전이 무슨 죄 있어? 무죄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음주를 해서 그 음주 때문에 운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음주운전이 되는 거죠. 이게 검찰의 핵심 논리입니다. 인과관계. 위정, 이재명의 교사와 김진성 씨의 위정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요거는 이게 구형은 3년입니다. 3년. 야, 저는 이번에 그 판사가 부장이 바뀌어가 원칙대로 그대로 이게 그 옛날에 추미애 징계를 박살내듯이 원칙대로 판결하면요. 이재명은 바로 이게 부관 참시된다 봐요. 선거법으로 이재명을 이게 1차 날리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로 2차 부관 참시로 법률적으로 이게 날리는 이재명 정도면 이게 2개 날려야지. 그 대법원도 편하지. 이렇게 날린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는 대북송금이 바로 이게 이제 대북송금이 각하됐거든요. 그 신진우 부장을 뭐 이게 기피 신청을 3번 했잖아요. 이화영이하고.
그게 다 이제 박정호 판사가 각하했던만. 그게 또 박정호가 계속 하더라고. 김혜경 300만 원 때린 사람 있잖아요. 박정호 판사. 그래서 이제 이거 대북 송금도 재판이 급물살 타는데 이미 이거는 뭐만 재판한다? 이화영이가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거만 따지면 되지. 왜? 800만 불이 이제 용도는 따지지 말자. 800만 불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와 스마트팜 이거 따지지 말자. 왜? 대법원까지 이제 나서니. 그러면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이건데 이화영이가 17번을 보고했다. 즉 공장에는 17번을 보고했다. 야, 실제 전화로 대면 보고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대북 송금이 따라간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대장동 재판은 분리할 거예요. 김동희가 바뀌면 4개 분리할 겁니다. 이건 4개를 끝까지 재판할 수는 없잖아. 위례하고 대장동 나누고 그 다음에 백현동 나누고 그 다음에 FC 나누면 제가 보기에 그러면 위례는 끝났고 대장동은 유동규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장동도 빨리 끝날 수 있고 백현도 할 게 없잖아. 이미 김현석이 났으니까. 이래 되면 이게 이재명 재판이 정리되지 않을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재명 재판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위정교사의 재판장이 아주 강직한 원칙적인 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게 법률적으로 2번 부관 참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